오늘은 리플의 현재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 내용을 깊이 있게 짚어보려 합니다. 최근 리플의 가격이 비교적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진입해야 하는지 혹은 조정이 더 깊어질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트를 기반으로 한 냉철한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크로 이슈나 향후 전망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요. 이번엔 순수하게 차트 기반 기술적 흐름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가격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XRP는 4,194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2원 하락한 가격이며 24시간 고가는 4,226원, 저가는 4,173원이었고요. 하루 거래량은 약 9,800만 개, 거래대금은 약 4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소폭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은 관망세에 들어선 듯 보이죠. 차트를 보시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1일봉 기준으로 살펴볼 때 리플은 6월 중순을 기점으로 강력한 상승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격은 2,400원 선 초반이었고 7월 중순까지 무려 4,800원에 근접할 정도로 2배 가까운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구간은 추세 상승의 전형적인 V자 반등 형태가 나타난 시기였고요. 상승세 중 거래량도 급격히 늘어났으며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고점 부근에서는 매도 물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후엔 상승 탄력이 급격히 둔화되며 현재의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8월 초부터는 4,800원대 고점과 4,000원대 초반 지지선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흐름이 지속되고 있죠. 현재 위치는 박스권 중간보다 약간 아래인 4,200원대 초반입니다. 이 가격대는 당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자리로 해석됩니다. 이제는 각종 기술적 지표들을 통해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입니다. 5일선은 현재가인 4,194원 바로 위인 4,200원대에 걸쳐 있고 21선은 그 아래인 약 4,100원 근처에 위치합니다. 61선은 여전히 3,500원대 중반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이 말은 현재 단기 이동평균선과 중기선이 모여가는 수렴 구간에 있다는 뜻이며 곧 방향성이 다시 한번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거래량도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6월과 7월에 걸친 상승 랠리 동안엔 1일봉 기준으로 거래량이 1억 개를 초과하는 날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었죠. 하지만 8월 이후엔 거래량이 다시 감소하면서 매수세의 열기가 다소 식은 모습입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현재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관망세가 이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저가 매수세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조지표 중 RSI, 즉 상대 강도 지수는 현재 48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중립 영역이죠. 과매수도 아니고 과매도도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 RSI가 다시 60 이상으로 올라선다면 매수 우위 전환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 반대로 40 이하로 밀리게 되면 추가 하락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RSI만으로는 아직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MACD는 현재 시그널선과 MACD선이 좁은 폭으로 엇갈리고 있으며 히스토그램도 매우 작은 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추세가 아직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았고 큰 폭의 상승 또는 하락 이전의 정체 구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방향성 돌파가 발생하면 그 추세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MACD가 시그널선을 확실히 상향 돌파하는 시점이 나올 경우엔 적극적으로 추세 매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지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현재 밴드는 수축하는 방향으로 좁아지고 있으며 가격은 중심선 부근에서 정체 중입니다. 상단선은 약 4,400원대, 하단선은 4,000원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밴드 수축 구간은 일반적으로 강한 방향성 돌파의 전조라고 해석됩니다. 특히 밴드 수축이 3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향후 이틀에서 3일 내에 강한 상방 또는 하방 돌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점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캔들 패턴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월 중순 이후로는 하락형 도지와 중립형 십자 캔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랫꼬리가 긴 캔들이 여러 번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점은 저점 매수세가 꾸준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하지만 상단 돌파 시도 심하다 윗꼬리도 길게 형성되면서 단기 저항선에서 지속적으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캔들 위치 기준으로는 현재 4,200원대 초반에서 캔들이 모이는 수렴 패턴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삼각 수렴 혹은 박스권 흐름이 조만간 마무리되고 방향성 돌파가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 초반에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나 음봉이 등장할 경우 그 방향으로의 추세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관찰이 중요합니다. 자금 흐름 관점에서도 짚어보면 최근 7일간 외국인 비중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고 개인 매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대규모 매수 주체가 아닌 개인 투자자 중심의 거래라는 점에서 당기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타보다는 분할 매수나 지지선 돌파 여부에 따른 추세 추종 전략이 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리플은 현재 장기 추세 상승 이후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으며 이 구간은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술적 지표들은 대부분 중립 내지 강보합 상태를 가리키고 있고 아직 명확한 방향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차트는 곧 강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며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지지선 이탈 시 철저히 손절을 고려해야 하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현재 구간을 저점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PPT 설명을 하기 전 잠깐 중요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투자에서 겪어온 모든 고민, 손실, 불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들어가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패턴에 지쳐 있었죠. 그때는 정말 내 운이 왜 이렇게 없는 건지, 내가 투자의 소질이 없는 건지 매일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라는 걸요. 우리가 손실을 보는 이유는 정보가 늦거나 부정확하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방향을 바꿉니다. 그 변화 속에서 돈의 흐름을 읽고 제때 대응할 수 있는 진짜 정보를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저는 그 깨달음 이후로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정보망을 만들고 수많은 데이터 분석과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를 여러분께 그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나만 손실을 보는 것 같지? 이 생각 저도 수없이 했습니다. 내가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은 거대한 세력과 정보가 움직이는 곳입니다. 뉴스에서 보도될 때는 이미 늦었고 유튜브에서 핫하다고 떠드는 순간엔 이미 세력들이 빠져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늦은 정보에 매번 휘둘립니다. 그러니 손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건 누구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은 손실을 멈추고 수익을 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두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대비는 지금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연금 하나 믿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물가 상승률이 이자를 앞서갑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자산을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불리려다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건 단기적인 한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면서 불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초보든 경험자든 상관없습니다. 제 시스템은 여러분의 투자 수준과 목표에 맞춰 전략을 제공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정보와 방향을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스스로 차트를 분석하거나 하루 종일 매매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한방을 노립니다. 그 한방이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 한방 때문에 모든 걸 잃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욕심을 내서 과도하게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계좌가 반토막 나는 경험. 그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는 한방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온다는 것을요. 매일 혹은 매주 일정한 수익을 쌓는 건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수익들이 복리로 불어나 처음에 상상도 못했던 자산 규모가 됩니다. 저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제 계좌에서 결과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여러분께 그대로 적용해 드릴 겁니다. 네 번째,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물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시간과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원하지 않는 일을 돈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유, 새로운 도전에 마음껏 뛰어들 수 있는 자신감. 이게 진짜 경제적 자유입니다. 저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고 여러분도 그 길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구독자 한정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이 의심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시스템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수록 정보망이 강력해집니다. 즉 여러분이 들어오면 저도 이익이고 여러분도 이익이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을 열고 010-9959-6611 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기. 그러면 매일 아침 시장이 열리기 전에 오늘의 전략과 포인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중엔 실시간 변동성 대응 전략, 장마감 후엔 복귀와 내일 전략까지 깔끔하게 전달됩니다. 저는 가짜 계좌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실제 제 투자 내역과 분석 근거, 그리고 수익까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따라오면 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확실한 방향과 근거를 가진 채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잃었던 돈,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날린 시간, 불안과 스트레스,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번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손실을 멈추고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노후를 준비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010-9959-6611
이 번호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손실만 보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꾸준히 수익을 쌓는 투자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리플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차트 해석을 해드렸고요. 이번엔 XRP라는 자산을 둘러싼 실제 외부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투자는 결국 미래의 가치에 돈을 거는 것이니까요. 먼저 가장 핵심적인 이슈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확하게는 2025년 8월 초 미국 SEC와 리플이 각각 항소를 철회하며 4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죠. 이는 단순한 사건 종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소송은 전세계 암호화폐 규제의 시험대이자 선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2020년 말 SEC는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며 리플을 제소했습니다. 이후 XRP는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고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확실성이 극대화됐죠. 하지만 지난 2023년 중간 판결부터 XRP는 점차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프로그램적 판매, 즉 거래소를 통한 XRP 유통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기관 직접 판매 일부만 증권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절차가 이어졌지만 2025년 8월 7일부로 양측의 항소가 모두 철회되면서 소송은 완전히 종료됐고 리플은 미국 내에서도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공식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XRP는 암호화폐 중 최초로 법적 분쟁을 이기고 규제 클리어한 메이저 자산이 된 셈이죠. 이 사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첫째, XRP는 이제 미국 내 거래소에서도 법적 문제 없이 완전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둘째, 리플사는 향후 제도권 금융 시스템과의 협력, ETF 영해, 기관 수용 확대 등의 여지가 훨씬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즉 XRP는 다시 시작하는 알트코인이 아니라 완성된 규제 위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 알트코인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소송 이슈는 종결됐으니 리플 생태계 자체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도 봐야겠죠? 리플은 단순한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국제 송금 인프라 혁신입니다. ODL, 즉 온디맨드 유동성 솔루션은 XRP를 활용해서 국가 간 실시간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이미 전 세계 30개국 이상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사용 중입니다. 2025년 들어 특히 주목할 부분은 리플이 신흥국 중심으로 강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 해외 송금 수요가 많은 국가들에서 XRP 기반 송금이 실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용자 수는 지속 증가세입니다. 이건 단순 호재가 아니라 XRP가 실사용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이와 함께 눈여겨볼 또 다른 흐름은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와의 연계입니다. 2025년 상반기엔 UAE, 카타르, 인도, 콜롬비아 등의 정부 및 중앙은행과 리플이 공식 협력에 나섰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도 운영됐고 일부는 2026년 정식 상용화를 검토 중이죠. 여기서 XRP가 직접적인 CBDC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CBDC 간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서 브릿지 통화, 즉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XRP가 수행하는 구조는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전 세계 국가들이 서로 다른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XRP가 글로벌 통합 매개 자산이 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의미하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ETF 관련 기대감입니다. 2024년 말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고 2025년 상반기엔 이더리움 현물까지 승인됐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XRP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XRP는 기관 투자자 접근성 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특히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ETF 시장에 XRP가 포함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언급하며 이미 일부 자산운용사들과의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공식 신청이나 승인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로 이어지는 연계 흐름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이슈들이 모두 가격 반영이 끝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송 종료, 실사용 확대, CBDC 연계, ETF 기대감. 이 네 가지는 한 번의 뉴스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모멘텀입니다. 지금 XRP는 법적 굴레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산이 아닌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입장하는 첫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향후 XRP의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소송 종료로 인한 반등 이후 가격이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은 기존과 달리 리스크 해소 이후에 숨 고르기에 가깝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이제 XRP는 더 이상 규제 리스크가 아닌 채택 속도와 확장성, 수요 흐름이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기적으로는 ODL 송금 거래량의 성장, 기관용 유동성 수요, 그리고 CBDC와의 연결 확대가 XRP의 펀더멘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국이 디지털 화폐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는 타이밍에서 XRP가 실제 중간 통화로 쓰일 경우 이건 자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일부로 기능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ETF 승인 여부, 제도권 금융기관의 공식 채택, 그리고 국가 간 송금 시스템 통합 등이 XRP의 위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거래 자산이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달러 유로 루피를 넘나드는 유일한 민간 브릿지 통화로 진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상으로 리플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2025년 8월은 XRP에게 있어 분기점이자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 리스크라는 족쇄가 풀렸고 실사용 기반은 빠르게 확장 중이며 제도권 수용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방식과 계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코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분명히 자신 있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계좌가 무거워지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때는 꿈과 기대를 품고 들어옵니다. 누구나 처음엔 성공을 꿈꾸고 수익이 나면 금방이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락,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 뉴스와 이슈에 따라 요동치는 가격. 이런 상황 속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첫 번째 문제는 손절 대응을 제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마이너스 폭이 크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폭은 커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물린 상태로 몇 주, 몇 달을 버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의 유동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시장에 아무리 좋은 흐름을 보여도 이미 묶여있는 자금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투자에 대한 의욕마저 사라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리스크 관리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수익을 내는 날이 있더라도 한 번의 큰 손실이 그동안 쌓은 모든 성과를 무너뜨립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리스크를 제한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의존한 매매는 단기적으로는 행운을 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리스크 관리란 단순히 손절선을 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보유 비중, 진입 시점, 분할 매수와 매도, 시장 흐름에 따른 포지션 조정까지 모든 것이 계산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가 없다면 결국 운에 의존하는 투자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단기 수익에 대한 집착입니다. 하루에 몇 %를 벌었는지가 투자 성패의 전부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오늘의 결과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조금만 수익이 나면 더 크게 먹기 위해 레버리지를 올리거나 무리한 매매를 시도합니다. 단기 수익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면 위험은 급격히 커집니다. 단기 수익은 장기 계획 안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마치 나만 손실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나만 마이너스인 것 같아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손실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만 손실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은 투자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꾸준한 수익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몇 번 크게 벌어도 그 다음 달, 그 다음 거래에서 그 이상의 손실을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실력은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매달 계좌가 조금씩이라도 플러스로 마감되는 것입니다. 꾸준한 수익은 시장을 정확히 읽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규칙을 지키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이 5가지 문제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망설이는 사이에도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몇 시간 뒤, 몇 분 뒤에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그 타이밍을 잡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010-9959-6611 여기에 구독이라고 보내는 것, 단 2글자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방향성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진입과 청산 타이밍, 심리적인 안정까지 함께 챙겨드립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100%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성과와 변화를 먼저 보여드린 후에 판단하시라는 것입니다. 경험 없이, 성과 없이 비용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그 변화를 느끼신 후에 신뢰를 쌓아가면 됩니다. 또한 문자뿐 아니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서도 코인 6611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정보를 받는 것과 동시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단 몇 초의 차이로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상황이 지금 어떻든 지금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무지와 방심이 가장 큰 적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문자로 구독을 보내는 것,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코인 6611을 검색하는 것, 이 2가지로 새로운 시작을 여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행동하는 것이 미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투자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승리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010-9959-6611 구독.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